제가 어릴 때 이제 학교 선생님들만 보더라도 가발을 쓰시는 분들이 없어요. 완전히 민머리 그대로. 물론 친구들은 놀리고 그랬지만 아랑곳하지 않은 면이 사회 분위기였습니다. 뭐 이마가 많이 까지게 되면 인격이 그만큼 높다느니. 안녕하세요, 탈탈 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10대 20대 구독자분들이 약을 언제부터 먹어야 되는지, 머리 씹는 게 있다던데 그건 언제부터 해야 되는지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10대 20대 분들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0대 20대 탈모 왜 이렇게 늘었나? 솔직히 20대 중후반만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슬슬 빠지는 건 세상의 이치인데 왜 팔팔한 놈들도 저기 탈모가 오냐? 식습관이지. 우리 아버지 세대만 해도 패스트푸드나 기름진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자연식만 먹었음. 근데 요즘은 어릴 때부터 기름진 음식에 패스트푸드만 존나 처먹으니 예전에 비해 비만도 늘어나고 각종 질병이 심해짐. 탈모도 마찬가지고. 그래, 우리 식습관이 큰 변화의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컴퓨터 게임의 활성화가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컴퓨터 게임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낮과 밤이 혼동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야식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밤에 늦게 자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호르몬이 뒤틀어지게 되면 호르몬의 문제가 주된 역할을 해서 지루성 피부염이 지나쳐서 그 다음에 이제 탈모로 도입하는 것 같습니다. 컴퓨터 게임 하다 보면 또 야동도 내가 보기엔 그냥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옛날에 비해 탈모가 너무 의식하기 시작하니까 그런 것 같음. 원래 사람은 나이 먹으면 머리카락이 빠지고 그냥 노화의 일종이라고 받아들이는데 워낙 한국이 나이 먹는 걸 적대시하고 젊음을 유지하려는 사람, 자기 관리 목적 등 외모에 대한 기준치가 많이 높아져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임. 인간의 본질, 인간 군상을 떠올리면 그렇게 막 이상한 것은 아님. 야, 철학적이고 한 수 배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학교 선생님들만 보더라도 가발을 쓰시는 분들이 없어요. 완전히 민머리 그대로. 물론 친구들은 놀리고 그랬지만 아랑곳하지 않은 면이 사회 분위기였습니다. 뭐 이마가 많이 까지게 되면 인격이 그만큼 높다느니 뭐 헛소리들을 많이 하던데 그만큼 어떤 외모의 기준에 있어가지고 뭐 탈모에 대한 심각한 그런 인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거를 개선하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사회가 많이 발전이 되고 우리가 이제 삶의 퀄리티를 많이 추구하시다 보니까 남들에 비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최근 20년 내에 부쩍 늘었습니다. 생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당연한 이치이고, 처음에 그 10대 20대 탈모는 왜 이래 늘었냐,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는 것도 있고 우리가 보는 시각의 그 레벨이 높아져서 는 것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인해 가지고 10대 20대 탈모가 굉장히 늘었다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탈모 검사하려면 병원 어디로 가야 하나? 10대 20대 분들이 뭐 처음부터 대학병원 가라 그러면 좀 부담스럽고 실제로 안 갑니다. 의사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드린다면 당연히 탈모를 전문하는 병원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10대 20대 입장에서는 무슨 과 하는 것도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첫 번째, 집 근처에 가정의학과 개인병원을 먼저 가십시오. 거기서 진짜 탈모가 진행되는지 안 진행되는지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심층적인 진단을 받아보고 싶다, 두피 진단기가 있는 피부과가 있습니다. 탈모를 볼 수 있는 피부과에 가시면 확대 경영해서 보여줘요. 일시적 탈모라든지 비듬이 많은 탈모라든지 이런 것을 검사를 해줍니다. 피부과에서 알아서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그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그럼 원장님, 10대들도 인터넷이나 정보 같은 거 찾아보면은 모발이식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다, 이거는 다들 알고 있단 말이죠. 고등학생이 해도 괜찮을지. 실제로 고등학생 분들에게 땜빵 모발이식이 있었습니다. 탈모보다는 상처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모근이 소실된 경우에는 땜빵 모발이식을 시행한 적은 있고요. 탈모로 인해서 모발이식을 시행하기에는 10대는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일시적인 탈모 형상일 수도 있고 모근이 살아 있을 수도 있고 변할 수 있는 인자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고 모발이식을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모발이식을 많이 하다 보면 안 되는 분들도 매우 드물지만 있습니다. 면역학적인 질환이 있으신 분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2, 3년 동안 너무 만족하는데 5년, 10년이 지나면서 온몸에 털이 다 빠지세요. 아주 드문 질환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 몸에 문제가 있는 그 부분을 잡아야지만 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조직 검사를 해서 대학병원에서 봐야 됩니다. 예, 20대 초반은 사실 어리다 보니까 예. 수술을
수술을 또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수술을 또 하는 것도 가능한지 예. 이게 기다렸다가 나중에 하는 게 나을지. 예,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고요. 수술을 또 하는 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절개의 경우에 한 2번 혹은 3번 정도 가능하고요. 비절개의 경우에는 무수히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술을 할 수 있는 모근의 한계가 있죠. 우리 모근은 보통 한국인은 15만 개에서 30만 개가 평균인데 뒤에 채취를 할 수 있는 모근은 보통 7만 개에서 10만 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번 수술할 때 보통 2-3천모를 기본으로 하는데 이거를 감안했을 때는 충분히 모근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술을 하는 시점은 처음 수술을 하시면 웬만해서는 10년 내에 재차 리터치를 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이 길고 탈모가 더 오게 되면 10년 이후에 몇 번이나 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우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탈탈!